1996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다. 바로 마카파라는 20대 범죄 조직이 부녀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심지어 생매장까지 해 살해한 끔찍한 범죄였다. 이 사건은 2년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사건과 자연스럽게 비교되었고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마카파 사건은 대한민국 범죄사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이들은 조양은이나 지존파처럼 멋지게 살고 싶었다며 범행 동기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마카파 조직은 총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두목 최정수를 비롯해 폭력 전과 산범인 부두목 박지원, 행동대장 정진영, 그리고 유삼봉, 김진호, 박종남, 최모군, 윤모군, 이모군 등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두목 최정수는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다. 그는 4살 때 어머니가 가출한 후 홀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아버지와 자주 싸우면서 집을 나와 지내는 일이 잦아졌다. 그렇게 최정수는 점점 범죄의 늪에 빠져들며 폭력 등으로 전과 팔범이 되었다. 이외의 조직원들 역시 대부분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한 후 절도, 폭행 등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젊은이들이었고 이러한 배경은 그들이 더욱 범죄에 쉽게 빠져들게 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잔혹하고 대담한 범죄가 벌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의 치안 상태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로 인해 시민들이 얼마나 큰 불안 속에 살아야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 그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 문제들과도 맞닿아 있었다. 마카파를 조직한 이유를 물었을 때 두목 최정수는 영화 보스를 보고 나도 조양은처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범죄 심리를 넘어서 그 시대 젊은이들이 가진 절망과 불안, 그리고 그로 인한 왜곡된 우상화에 대한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시사하였다. 그는 일단 조직이 있어야 돈도 벌고 조양은처럼 존경받는 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조직 결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발언에서 우리는 그들이 가진 잘못된 성공관과 사회에 대한 깊은 불만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범행 대상으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주로 골랐다. 그 이유에 대해 그들은 돈 많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것 같지 않다며 모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여성을 증오했다고 밝혔는데 그들의 왜곡된 정의감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범행 동기가 널리 알려지자 외제차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일부 외제차 소유자들은 가스총을 차에 비치하거나 유료 주차장만 이용하며 심야 운전을 피하는 등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외부에 차를 댈 때도 반드시 안내원이 있는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였다. 그녀는 만약 나쁜 사람들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강제로 세우려 하면 그냥 밀어버리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주부는 마카파 사건 직후 남편과 의논해 휴대폰을 구입했고 그 휴대폰에는 112 번호 켜두고 다녔다. 사고가 나도 한적한 곳에서는 절대로 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마카파의 범죄의 시작을 보면 마카파는 전국 규모의 폭력 조직을 만들기 위해 자금부터 확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주로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부유층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죽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범죄들도 저질렀습니다. 취객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돈을 빼앗는 일명 퍽치기를 가장 많이 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취객을 무차별적으로 야구 방망이나 벽돌 등으로 폭행한 뒤 돈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또한 부녀자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고 풀어주는 등 살해 이전에도 납치를 빈번히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외에도 주유소를 목표로 3번 강도 사건을 저질렀는데 이는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와는 달리 실제 사건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하고 회칼로 위협하여 현금을 갈취한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광주군의 주유소에 침입해 야구 방망이로 종업원 폭행 후 14만원 갈취, 서울 양재동의 주유소에 침입해 같은 방법으로 70만원 갈취, 분당의 한 주유소에 침입해 회칼로 위협하고 93만원 갈취. 이들은 이러한 행위를 남자다운 행위로 여기고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마카파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그들은 막가는 인생이라는 뜻이다라며 어차피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나면 평생 못 사는 것 아니냐, 구차하게 살기 싫었고 세상에 복수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설명을 들으면 그들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적 낙오자로서의 분노와 절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조직 강령은 배신하면 죽인다,
규율을 어기면 손가락을 자른다. 가진 자를 징벌한다로 모두 영화 보스를 보면서 생각한 것들이었다. 그들의 행동은 영화에서 배운 범죄의 방법을 현실에서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들이 생매장을 선택한 이유도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처음에 칼로 찔러 죽이려 했지만 겁이 나서 결국 파묻기로 결정했다. 나중에 옷가지가 나오면 범행이 발각될까봐 옷을 벗겨 알몸으로 묻었다. 울면서 담배를 달라고 해 담배 2개비를 줬고 돈이 더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대로 흙을 덮었다. 10월 28일 새벽 3시 30분쯤 두목, 최정수 등은 숨진 김씨의 혼다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인근을 지나다 검문 중인 경찰과 마주칩니다. 경찰은 이들이 탄 차량 번호를 조회해보고 범죄용의 차량으로 신고된 차라는 것을 확인 후 경찰관이 경찰서로 같이 가져야겠다고 말하자 최정수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잡아가느냐고 가볍게 항의하고는 순순히 따라갔다고 합니다. 경찰은 최 씨 등을 신문했는데 의외로 범행을 쉽게 자백합니다. 막가파의 진술. 경찰은 막가파 일당 소탕에 나서 조직원 9명을 모두 검거합니다. 이들의 순순한 자백으로 살해당한 김씨의 주검 역시 수습합니다. 이때 시신의 목이 부러져 있는 것을 보고 형사들이 그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서 있는 자세로 생매장되었기 때문에 흙을 다 덮기가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목을 꺾어 살해했다고 합니다. 형사들이 이유를 알게 되자 막가파 일당 전원을 흠씬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90년대 일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로 끝나지 않았다. 막가파 사건은 당시에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으며 그 여파는 생각보다 컸다.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차를 몰지 않거나 여러 가지 보호장치와 보디가드를 동행하여 다니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공포감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외제차 판매량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외제차의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수입차 업체들은 판매 부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 외제차 수입업체 관계자는 막가파 사건이 판매 부진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루빨리 이 사건의 영향이 가라앉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막가파 사건 이후 수입차 판매량은 몇 달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또한 달러와 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손까지 겹치면서 수입차 업체들의 고충은 더욱 심화되었다. 수입차 업체들은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상승으로 인해 차량을 팔 때마다 상당한 환차손을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의 영향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도 미쳤다. 국산차 제조업체들도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거나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판매를 촉진하려 했다. 현대자동차는 당시 엑센트, 아반떼, 소나타, 마르샤 등 주요 차종에 대해 연리 6%의 24개월 할부 판매를 실시하며 가격 인하에 나섰다. 기존의 할부 금리가 연리 13.5%에서 13.9%였던 것에 비해 상당히 인하된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차종에 따라 7.5%에서 7.9%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기아자동차 역시 프라이드를 제외한 전 차종에 대해 12개월에서 24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를 도입하며 가격 경쟁에 뛰어들었다. 대우자동차도 라노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종에 대해 정액 세일을 실시하며 판매 촉진에 나섰다. 이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적극적인 할인 공세는 막가파 사건으로 인해 위축된 자동차 시장을 다시 활성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가격 인하와 할부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며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에서 차량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막가파 사건의 여파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고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는 극도로 위축된 상태였다.